저희 병원 홍보팀의 유튜브 제안도 다 거절하셨는데 지금 우유TV에 이 영상을 홍보팀이 봐도 되나요, 그러면? 요거는 개인적인 질문인데 같은 외과 의사가 부부면 장점과 단점이 좀 여쭤봐도 될까요? 단점을 얘기는 못 드릴 것 같고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유방이야기 우유TV 명쌤입니다. 오늘은 진짜 모시기 힘든 분을 저희 우유TV에 이렇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저희 이제 윤경학 교수님이신데요. 윤경학 교수님 제가 모시고 간략하게 이제 유방암 치료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스튜디오는 아니고 여기 저희 성형외과 의국입니다. 지금 굉장히 많이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제 어려운 걸음 해주신 윤경학 교수님께 감사드리고요. 간단히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유방외과 윤경학이고요. 유방암 환자분들 진료를 대부분 하고 있고, 그리고 꼭 떼야 되는 양성질환 수술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뭐 환자분들께 되게 따뜻하게 다 잘 대해주시기로 굉장히 정평이 지금 나고 계시어서 그거를 또 제가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아무튼 진짜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아닙니다. 네. 제가 꼭 모시고 싶었었고 오늘은 유방암 치료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들 교수님께 이제 다시 여쭤보고 좀 얘기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처음으로 유방암 수술이 이제 여러 방법이 있는데 환자분이 처음에 이제 오셨을 때 수술 종류의 결정 이런 걸 혹시 어떻게 되나요? 일단 환자분들이 오시면 대부분의 이제 1차 로컬에서 초음파 혹은 이제 유방 촬영술만 하고 내원을 하시고, 저희가 이제 검사를 다시 또 진행을 하죠. 그래서 MRI도 찍고, 그 다음에 전이평가 하려고 CT도 찍고 뼈스캔도 하고, 그래서 그 환자분의 종양의 크기나 위치나 개수, 그리고 미세석회화라고 하죠. 네. 그게 얼마나 또 퍼져 있는지에 따라서 부분절제가 있고 전절제가 있고, 그걸 통해서 이제 결정을 하고, 전절제를 해야 되는 상황의 환자분들은 유두랑 피부를 보존하는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그냥 전절제를 하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네. 나뉘어지죠. 부분절제를 하거나 이제 전절제를 하거나 그거에 대해서 환자분이 결정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외과 교수님이 결정을 해주실 수도 있고 그런가요? 아니면 주로 교수님이 결정해 주시고 환자분들이 이제 따르는 편인 건가요? 부분절제랑 전절제를 결정하는 거는 보통 이제 외과 의사가 결정하는 게 대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네. 부분절제가 가능한데 전절제를 제시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고, 부분절제가 가능한데 전절제를 원하는 환자분들도 있기는 합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를 네. 받으시는지 깔끔하게 없애고 싶다는 환자분도 당연히 있으시고, 네. 대부분 부분절제가 가능하면 부분절제를 하는 게 더 저는 낫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그거와 그럼 거의 비슷한 질문이긴 한데 이제 저 한쪽에 전절제를 만약에 하시게 됐는데 그 그냥 다 없애고 싶다 아니면 너무 걱정이 된다 그래서 이제 반대쪽에 예방적으로 절제를 원하시는 환자분들이 또 계실 수도 있잖아요. 있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이제 설명을 하시고 어떤 식으로 치료가 되나요? 저희가 이제 권유드리는 분들은 흔히 얘기하는 브라카, 돌연변이가 있는 분들은 반대측에 재발할 확률이 보통의 분들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네. 그리고 보험도 되고 당연히, 네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제안을 하고 있고, 그렇다고 반대편까지 다 없애주세요 하는 거를 저는 권유드리지는 않습니다. 그 환자분들이 또 이제 궁금해하시는 게 재건을 하하고 그럴 때 절개선을 네네. 어디로 잡느냐 그거를 좀 가끔씩 궁금해하세요. 주로 속절제라고 환자분들이 얘기하시는. 그쵸. 피부 밑주름이, 유방 밑주름이 이게 완벽하게 있는 분들한테는 서 있을 때 흉터가 가려지니까 대부분 밑에 밑주름으로 하고, 유방에 볼륨이 너무 없거나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냥 유두에서 네네. 끝에서 그냥 겨드랑이 쪽으로 절개를 하는 거를 저는 좀 선호하는 편이고, 만약에 밑주름으로 하지 않고 유방에다가 바로 넣는 수술을 하게 될 때는 네. 저는 유두는 선을 잘 안 넣는 편입니다. 유륜이라고 하죠. 유륜에다가 절개선을 넣어버리면 유두로 가는 그 혈류가 좀 부족해서 이제 나중에 괴사가 되는 경우가 좀 많다는 보고가 더 많기 때문에 네. 유륜은 웬만하면 건드리지 않고 이렇게. 근데 대신에 유륜으로 이미 절개가 한번 수술해서 들어간 경우에는 이제 그거를 따라서 하는 편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상처가 또 두 개가 돼버리기 때문에. 만약에 그 속절제 재건이 아니고 부분절제를 할 때도 절개선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 식으로 비슷하게 하시나요? 그것도 종양의 위치에 따라서 위치랑 크기랑 그 다음에 그 종양이 피부에 너무 가깝거나 뭐 그런 걸 다 따져서 피부를 조금 더 절개하는 경우도 있고요. 피부를 째지 않고
네. 그냥 선만 넣어서 절개하는 경우도 있고 사람마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대개는 이제 전절제를 하면 복원을 하는데 부분절제를 하면 복원을 사실 잘 안 하잖아요. 부분절제를 한 다음에 이제 미용적으로 그렇게 좀 신경 쓰시거나 그러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근데 제일 관심 있는 분야가 종양 성형술이라고 해서 당연히 이제 종양은 잘 떨어지게 수술을 네. 해야 되고 거기에 미용적으로 더 자연스러운 모양을 내게 위한 어떤 수술적인 기법인 거죠. 종양 성형술이라고 하면 조금 뭐 환자분들이 약간 생소할 수도 있는데 간단히 혹시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세요. 수술을 하게 되면 이제 종양을 떼어내고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제 채워 넣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남은 유방을 이제 재배치하는 거죠. 재배치해서 여기저기 다 당겨와서 최대한 한 머리 없이 꺼지지 않게 이렇게 하고 수술을 하게 되면 유두의 위치도 많이 바뀌는 그쵸.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고려해서 칼에 넣는 방식도 또 다양하게 하고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온콜로직 세이프티라고 하는 그러니까 암의 안전성, 치료 안전성과 동시에 수술 후에 이제 모양을 생각하면서 절제를 하는 거를 이제 종양 성형술이라고 그쵸. 말씀하시고 그거를 이제 신경을 같이 쓰면서 수술을 하시는 거를 굉장히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하고 계신다. 근데 아마 지금 전국에 있는 다 대부분의 유방외과 의사들이 신경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뭐 저만 그렇다는 건 절대 아니고요. 모든 유방외과 의사분들이 네. 다 신경을 쓰고 하고 계시죠. 네. 이게 아무래도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가 전공이 트레이닝 받고 그랬던 진짜 한 1, 20년 전에는 무조건 크게 절제하고 피부도 다 절제하고 맞아요. 최대한 범위를 크게 해가지고 절대 재발이 안 되고 약간 그게 이제 항암제의 발전이나 이제 그런 방사선 치료의 발전이 되기 전이니까 또 그랬을 것 같긴 한데 이제 여러 가지 치료가 이제 발전하면서 수술도 이제 계속 바뀌는 것 같기는 한데요. 이제 그거와 이제 연결돼서 이제 요즘은 이제 로봇 수술이나 이제 최소 침습 맞죠. 네. 절제술 이런 것도 많이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떤 분이 로봇을 하면 좋고 어떤 분이 최소 침습을 하면 좋고 그런 거를 좀 간단히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최소 심습의 뭐 적응증이라고 하는 거는 뭐 지금 딱히는 잘 없는 것 같고요. 피부랑 유두랑 보존하는 그 수술을 함에 있어서 로봇 수술의 가장 큰 장점은 당연히 이제 이 상처의 크기가 좀 적은 게 있고 단점은 좀 더 비싸다는 단점이 있는데 손으로 할 거냐 뭐 로봇으로 할 거냐 이거를 결정하는 거는 요즘에는 그렇게 크게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대신에 유방 볼륨이 너무 크신 분들한테는 유방외과 의사들이 조금 꺼려하는 것 같고 반대로 너무 볼륨이 없는 분들한테도 조금 꺼려하는 것 유방이 같아요. 큰 경우에는 그 절개선으로 유방이 나올 수가 없으니까 아무래도 그럴 것 그것도 같고 작은 분들은 왜 그런가요? 너무 마른 분들은 유방외과 의사들이 조금 무서워해요. 이게 너무 피부도 얇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유방이 너무 볼륨이 작고 너무 피부가 얇으면 또 손으로 해도 그렇게 크게 절개선을 넣지 않기 때문에 아 그렇죠. 로봇의 큰 장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환자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진단됐을 때 이제 수술까지 검사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수술 후에도 방사선을 할지 말지, 항암을 할지 말지, 호르몬 치료를 할지 말지 정해지지 않은 것들이 좀 많잖아요. 수술하기 전에.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좀 조직 검사 그런 걸로 좀 어떤 식으로 뭐가 결정되고 그런가요? 첫 번째로는 이제 종양의 크기죠. 크기가 있고 두 번째로는 얼마나 림프절 전이가 있었는지 그 다음에 부분 절제를 하게 되면 절제면이 있는데 그게 암세포와 닿아 있는지 안 닿아 있는지 만약에 닿아 있으면 한 번 더 그 부분을 더 떼는 2차 수술이 당연히 필요하고 그리고 면역 검사라고 하죠. 그쵸. 그래서 거기서 뭐 호르몬 수용체가 양성인지 아니면 뭐 허투가 양성인지 음성인지 그리고 KI67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암 분열 속도라고 얘기하죠. 그것도 따라서 뭐 추가적인 항암을 할지 말지 결정을 하는 거고 부분 절제를 하게 되면 당연히 방사선 치료랑 한 세트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또 하게 돼요. 또 호르몬 수용체가 양성인 환자분들은 추후에 이제 항호르몬제를 최소 5년 정도는 당연히 먹고 또 너무 초기 유방암이고 그다음에 호르몬 수용체가 양성이고 허투가 음성이고 이런 분들은 이제 요즘에 많이 얘기하는 온코타입 DX나 맘마프린트나 온코프리나 이런 유전자 검사를 해서 항암을 할지 말지 결정을
네. 하는 거죠. 저희 여러 가지 얘기 나눠봤는데 네. 너무 편하게 얘기해 주시고 그러셔가지고 환자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게 많이 되고 되게 그럴 것 같습니다. 가시기 전에 혹시 저희 우유TV 구독자분들이나 보시는 분들께 뭐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편하게. 근데 이 채널에 처음에 제가 네. 응했던 가장 좋다, 큰 좋다. 이유는 네. 이 채널을 보고 제 외래에 처음 오시는 분들이 이제 조금 더 내적 친밀감이 있는 상태로 오시면 네. 처음에 이제 너무 많이 힘들고 또 맞아요. 불안하시고 무서우실 텐데 네. 그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네. 이 채널에 나온 거고요. 환자분께서도 또 보시면서 궁금하신 거나 그런 거 있으면 댓글로 또 남겨주시고 또 저희가 또 말씀드리고 그렇게 또 유익하게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동네 유방 이야기 우유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